안녕하세요. 투미부동산 컨설팅 투미TV의 친절한 오영민 실장입니다. 오늘 TMI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왔는데요.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대표 강사죠. 김재경 소장님 이 자리에 모시고 오늘 함께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TMI 2회차부터 이제 출연하게 됐는데 오영민 실장님께서 TMI 1회를 하는 거 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놓쳤더라고요. 뭐죠? 궁금하네요. TMI에 대한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말씀드리는 게 까먹었어요. 이제 TMI가 젊은 사람들은 알 수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TMI가 뭔지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TMI가 뭐죠? 네, TMI 요즘 유행하는 단어인데요. Too much information. 굉장히 많은 정보, 매일매일 쏟아지는 이 인터넷 세상 속에 많은 부동산 뉴스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얘기를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직접 나와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풀어드리는 그런 신개념 부동산 토크쇼입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릴 내용은 5월 한 달을 좀 뜨겁게 달궜던 부동산 뉴스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만 굉장히 1000여 건에 가까운 이 미분양 기사라든지 미계약 기사, 그리고 우리가 들었을 때 헉할 수 있는 이 현금 부자들의 줍줍이 소식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좀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이 소장님, 현장의 반응은 좀 어땠을까요? 일단 뉴스를 이제 골라온 거 보니까 일단 오늘의 주제는 청약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네요. 네. 기본적인 현장에서의 이제 반응이라고 하면 사실 서울 청약은 뭐가 됐든 간에 받으면 된다. 당첨되면 땡큐죠. 그렇죠. 그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고분양가다, 뭐 이제 미계약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아무리 떠들더라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다들 너도 나도 받기 위해서 줄 서는 게 현실이거든요. 맞아요. 일단 이걸로 일단 현장 분위기 자체는 사실 서울 청약은 받으면 된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얘기는 어떤가요? 우리가 헤드라인을 보면 뜨악할 수 있는 게 고분양가 너무 두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보면 솔직히 우리가 지금 과거에서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으면 내가 그 아파트를 잡았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정도로 싸게 나왔던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뜨겁게 경기도 안 좋은데 고분양가다 이런 이슈가 역시나 지금 2019년에도 이렇게 고분양가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러면서도 줍줍이 사람들이 몰리는 이런 고분양가에 대한 얘기는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고분양가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기준을 먼저 정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 고분양가라는 말의 정의는 뭘까요? 고분양가, 우리 너무 비싸게 나온 분양가, 시세보다 비싸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 고분양가라는 그 기준을 누가 세웠다라는 건가? 이게 의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뭐 언론 기사라든지 보게 되면 뭐 고분양가다, 막 이제 뭐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현실은 다 어떻게 됐었죠? 줍줍이 현금 부자들이 막 다 주워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뭐 시세가 뭐 한 8억밖에 안 되는데 막 10억이 분양해요. 그 현금 부자들은 바보래 가지고 이거를 막 쓸어 담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만약에 분양가가 10억이라고 하면 실제 그 가치가 10억 이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돈을 들여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세보다 싼 거지 왜 고분양가라는 건가? 그러면 사실 이 고분양가라는 얘기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냐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내 입맛에 안 맞은 분양가에다 고분양가로 퉁쳐서 얘기하는 경향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높이보다 조금 더 윗선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쵸. 고분양가다. 그런데 그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되는 이유는 사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어떻게 되고 있죠? 분양가를 어떻게 유지했냐라고 하면 허그에서 분양가고 이제 보증을 갖다가 우회적으로 통제하면서 분양가를 제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래 이제 분양한 아파트들을 보다 보면 2018년도 뭐 하반기도 보면 뭐 시세보다 몇 억이 저렴하다, 아니 못해도 1억 저렴하다, 이게 민간인들이 보더라도 눈에 확 띄는 그런 분양들이 꽤 많았었던 거예요. 로또 분양이라도 말도 하고요. 흔히 말하는 로또 분양이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만 막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막 청약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대박이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청약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시세보다 그렇게 싼지 잘 모르겠는 분양가들이 나왔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분양가 아니야? 이거 누가 받아? 하면서 생각했었던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가 안 나왔다. 우리가 뭐 고분양가 얘기가 처음 나왔었던 게 언제쯤 나왔냐면 사실 그렇게 유명한 구역이 아니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용도 5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용도 5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세보다 그렇게 저렴하진 않았었어요. 맞아요. 나왔을 때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게 동대문구. 분양가가 네. 얼마 정도 됐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 제 기억에는 한 7억 5천, 8억 정도 됐던 30평 것 같거든요. 아니요, 25평대가. 25평이 7억 네. 5천, 그리고 30평대는 30평대가 한 8억에서 9억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9억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뭐 세대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역세권 같지도 않고 뭐 그렇게 대단지도 아닌데 여기가 또 동대문구에서도 좀 주변이 그렇게 뭐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은데 여기가 9억이야? 이러는 거죠. 이거 미쳤다. 고분양가다라고 사람들이 떠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직전에 분양했었던 것만 해도 허그에서 좀 분양가를 싸게 이제 우회 규제했을 때 있잖아요. 싸게 분양하다가 그때 갑자기 좀 분양가가 좀 높게 나왔다 싶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고분양가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떠들었었던 거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2019년 1월 첫째 주에 분양했거든요. 결국은 완판됐죠. 그쵸. 이게 뭐냐면 사실 현금 부자들이 뭐 바보라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명확해요. 지금 뭐 동대문구긴 하지만 동대문구만 해도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이 11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입지가 뭐 전농 답심리 이런 데보다는 좀 못하다라고 해도 9억짜리 신축이 어딨냐라는 거죠. 30평대가. 없죠.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뭐 당장 뭐 거기 용도 5구역 같은 경우는 청계천에서 마주보는 왕십 뉴타운 가격은 25평만 해도 10억이 그냥 훌쩍 넘어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현금 부자들이 진짜 이걸 잘 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다 따져보면서 가거든요. 그런데 고분양가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자의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진짜 디테일하게 따져봤을 때는 실제로는 고분양가가 아닌 충분히 메리트 있는 분양가였다. 이렇게 그러면 고분양가라는 단어 대신에 오히려 적정 분양가였다는 말을 좀 했으면은 좀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분양가가 아니었으면 내 입맛에 안 고분양가라고 맞아서.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죠. 허그에서 좀 더 규제해가지고 싸게 분양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분양가 얘기 나올 때 저도 지금 생각나는 아파트가 있는데 일명 서리자, 서울숲 리버뷰자이도 그때 2015년 말에 분양할 때도 좀 욕 아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좀 비싸다고 손가락질도 좀 받았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실제 사례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해 주시죠. 맞아요. 고분양가 얘기가 있었어요. 벌써 네. 그게 2015년도 11월인가 12월에 그때 당시 분양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성동구가 분양이 되게 많았었어요. 쏟아졌죠, 매물이. 그쵸. 네네네. 2015년도 3월에 센트라스 왕십뉴턴 3구역이죠.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금호 13구역, 뭐 신금호 파크자이, 뭐 아니면 금호 15구역 금호 파크힐스, 옥수 13구역 옥수 파크힐스, 다 재개발을 거쳐서 뭐 그렇게 하왕 1-5구역 왕십리자이, 원심자이도 네. 뭐 그런 식으로 막 성동구에 분양이 되게 많은데 그 마지막을 찍었었던 게 서울숲 리버뷰자이였어요. 행당 6구역 재개발이었었죠. 근데 성동구에서 가장 부촌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성동구의 부초는 지금 옥수동? 네, 그렇죠. 옥수동이 가장 비싸요. 이제 비싼 아파트 가격을 자랑하는데 옥수 파크힐스 분양했을 때 뭐 분양가 논란, 사실 분양가 논란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입맛에 안 있었죠. 맞으면 네. 다 고분양가라고 떠들었다고. 옥수 파크힐스가 당시 성동구 최고 분양가 하면서 이거 분양가 비싼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했었어도 당연히 엄청난 경쟁률로 완판을 했었었는데 그 옥수 파크힐스보다도 더 비싼 분양가에 행당 6구역을 행당동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옥수동보다 더 비싸 하면서 사람들이 고분양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했었는데 당연히 완판이 났었었고요. 그리고서 그 고분양가 논란 나왔었던 거에 지금 가격이 얼마나 더 많이 올랐을까요? 지금 뭐 시세로 따지면 한강 보이는 것 둘째 치고라도 한 33평이 한 14억? 15억 이렇게 가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금 네. 뭐 못해도 13, 14억 이렇게 되고요. 한강 보이는 거는 뭐 더 말도 못하게 이제 가격이 높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항상 분양가 논란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 그렇게 올랐다. 즉 우리가 청약을 할 때 진짜 고분양가다 뭐다 얘기하기 앞서서 진짜 이게 적정하게 뭐 가치가 있는 곳인지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 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물론 모든 청약이 다 안전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서울 그렇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투미에서 그동안 뭐 방송이라든지 경기 전망했었던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경기도처럼 뭐 신도시 딱 지어가지고 안 그래도 그렇게 되긴 이번에 어렵죠. 3기 신도시 발표 났잖아요. 그냥 농지 밀어가지고 딱 아파트 짓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빈택지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제초안이라는 아주 거대한 암초를 만나가지고 이제 막 침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희귀 상품인 청약, 지금 신축 아파트 딱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분양가보다도 오히려 시세랑 똑같이 분양을 하더라도 향후 신축 아파트에 대한 필소성이 있기 때문에 청약은 앞으로 서울 청약은 주목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더 미래 가치가 더 좋다. 이렇게 청약에 그렇죠. 더 주목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고분양가에 이어서 해주셨고요. 그럼 또 다른 기사에 홍제역 해링턴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아무리 이거 아수라장이 됐다. 그래도 시간을 앞으로 돌려봤을 때 1순위자가 미계약이 40%나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소장님 말씀이랑 상충되는 부분 아닌가요? 미분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홍제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 좀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좀 피곤할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뭐 미분양이다, 막 엄청나게 뭐 또 이 다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당 계약했을 때 포기한 사람들이 청약통장 포기한 사람들이 되게 어마어마하다 많았었거든요. 들었습니다. 네. 그러고서 그 다음에 2차로 여기에서는 기사 하나만 나왔는데 이거 관련돼서는 정말 오랫동안 이슈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순위 청약이라는 게 한번 생겼었어요. 하도 현장에서 줍줍이가 너무 성행하니까 정부에서 그래 줄 서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청약통장 없어도 인터넷 통해서 신청하는 걸로 한 번 더 만들자 하면서 또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또 포기가 나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언론에서는 미분양 이제 무순위 청약에서도 실패했다 참패한 홍제 해링턴 이렇게 하면서 막 언론 기사들 막 쏟아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다 했죠? 지금 첫 번째 기사 보였어요. 서로 갖겠다고 아수라장이 된 그런 현장이었죠. 미분양이다. 진짜 막 고분양가다. 사람들이 다 외면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게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이게 용어 정리가 미분양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맞지가 않아요. 미계약분이다. 미계약분이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미계약분이라는 얘기가 뭐냐? 사실 청약에서 이제 포기자가 나오는 거는 뭐 얘기했었던 것처럼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고분양가라고 생각해서 청약통장을 썼지만 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가점 계산 잘못해가지고 단순 실수? 그쵸, 부적격자들 네.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당첨은 됐는데 뭐 분양가라든지 단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청약에는 당첨되고 보니까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나 1층 싫은데 2층 싫은데 아니면 뭐 좀 너무 안 좋은데 막 이렇게 막혀있는 뷰다 막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미분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맞지가 않고 미분양이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 뭐 어디 경기도라든지 지방에 분양했는데 분양 정당 계약 다 끝나고서도 아무도 청약을 안 받아가지고 몇 달이 지나가서도 막 서서히 하나씩 팔고 그런 게 이제 미분양이라고 얘기할 수 기사 있는 본 거죠. 것 같아요. 미분양 특별관리지역도 따로 선정된 만큼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지역이죠. 그쵸. 그게 미분양이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악성 미분양 준공 난 다음에도 분양이 안 되는 거. 그게 준공 후 미분양을 악성 미분양이라고 얘기하는 만큼 사실 미분양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다 미분양에 통칭해버리면 서울 시내 어느 아파트 분양도 미분양이 안 났었던 데가 하나도 없어요. 네, 방금 그렇죠. 전에 얘기하셨던 서울시내 리버뷰자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다 성동구에 있었던 뭐 아니면 서울 시내 어떤 있었던 분양들도 미계약분은 항상 나왔었던 거고 흔히 말하는 줍줍이 할 때 다들 막 구름같이 몰려 다들 막 받으려고 맞아요. 줄을 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용어 정리 우리가 미분양이 아니라 미계약분이다. 미분양은 진짜 계약이 안 됐었을 때도 그 이후로도 뭐 분양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산다. 그게 미분양이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그 단어 선택을 잘 선별해서 기사를 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그쵸. 근데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위의심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오히려 무순위 청약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안 됐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 청약 통장에서 포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 청약통장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좀 그래도 그쵸. 좀 고민이 좀 더 많이 되긴 해요. 근데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어요. 잃을 게 없죠. 그쵸. 그냥 막 넣었다가 뭐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했는데 뭐 됐네? 아 근데 좀뭐 고스톱? 그쵸. 이게 뭐 입지도 좀 생각보다 좀 아닌 것 같고 분양가 뭐 좀 비싸다라는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포기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진짜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 허수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포기한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실제로 막 현금 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실수요자들이 현장에 막 몰려가지고 정장 완판되면서 아수라장까지는 표현이 아주 재밌었던 그런 이슈였던 거였습니다. 홍제역, 효성, 해링턴 같은 경우 우리에게 정말 많은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게 뭐냐면 40%에 달하는 이 미계약분 물량에 대해서 현장에서 저희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당첨이 됐는데도 돈이 나올 구멍을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 통장을 버려가면서까지 계약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 대출에 대한 이슈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소장님. 아무래도 진짜 뭐 포기하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나는 마음에 들었어. 내 맘에 쏙 들었어. 하지만 받고 싶었는데 대출이 안 나오네? 맞아요. 너무 현금이 속상해요. 안 되네?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물론 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참 아쉬운 것 중 하나예요. 현 정권에서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좀 심각하게 그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진짜 실수요자들이 못 받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진짜 뭐 대출이 예전에 얼마나 쉬웠었냐면 예전에 LTV가 70%였었거든요. 네. 그러면 계약금 10%만 가지고서 계약하고 중도금 60%는 대출받고 잔금 30%는 입주할 때 내니까 실질적으로 내 10% 분양가 10억이다 그럼 1억만 가지고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냥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입주할 때 대출 받아가지고 입주를 하든 뭐 그렇게들 했었는데 지금은 내 돈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때는 대출도 워낙 자유로워서 소득에 상관없이도 그렇게 대출이 풍부하게 나왔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물론 완전 상관없다라고 하면 또 거짓말이겠지만 아무래도 우회적인 부분들도 은행에서 사실 좀 대출을 그렇게 깐깐하게 안 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너도 나도 막 분양권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또 그게 안 되잖아요. 뭐 하나 받아도 대출 40%다. 그럼 나머지 20%는 또 현금 잔압해야 되고. 그쵸. 근데 문제는 이 40% 대출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전세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전세금 가지고서 보태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현금 몇 억씩 쌓아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청약을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진짜 실수요자다라고 정의할 수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대출을 막 해주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책임질 수 있는 그렇죠. 만큼. 뭐 이제 좀 소득도 없는데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뭐 진짜 뭐 고소득 직종 같은 경우 이 경우는 좀 진짜 충분하게 대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출해 줘도 되지 않을까? 대신 투기 목적이 아니라 진짜 실거주 요건을 뭐 예를 들어 뭐 적용한다든가 대신 아니면 뭐 매도 전매 금지 기간을 뭐 엄청 길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수요자들한테는 좀 길을 터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소장님을 정책 세우는 곳에 좀 요긴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를 불러주세요. 아무튼 네. 여담이고요. 왜냐면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진짜 특히 청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렵죠. 젊은 사람들이 네.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진짜 뭐 부부가 각자 연봉 1억씩이다. 진짜 고소득 직종이다. 이렇게 해도 뭐 서로 연봉 1억이라고 해도 우리가 서울 아파트 가격 뭐 10억씩 하는 거 돈이 없으면 뭐 경기도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해도 우리가 목돈을 그렇게 안 모아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렇게 고소득 직종 같은 경우는 집을 못 사는 게 현재 서울의 부동산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럼 뭐 어떻게 다 경기도 넘어가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대출도 할 수 있고 그런 뭐 내가 7입주한다 그건 대신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주더라도 그런 실수요자들한테는 뭐 좀 대출의 기회를 좀 주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홈즈 헬링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미분양인지 미계약인지 용어 정리를 좀 우리가 확실히 하는 것부터 그리고 대출에 따라서 좀 아쉬운 점 그런 것도 얘기를 해봤고요. 그 현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 방배그랑자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볼게요. 방배그랑자의 이 경남 아파트 재건축해는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지금 거의 이 대출이 안 나오다시피 하는 높은 분양가의 아파트인데 현금 부자들만 지금 6,700명 가까이 몰렸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하신 뭐 젊은 사람들이나 신혼부부, 실제 거주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은 씁쓸한 그런 기사였는데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대출이 필요 없는 열광적인 이 신축 아파트에 매달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기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지금 현 청약 시장 아니면 현 현실이죠. 부동산 시장을 전적으로 반영해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 이거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요거 지금 25평만 해도 얼마라고 했죠? 12억이 초급가인데요. 한 10억 정도로. 뭐 그러고서 뭐 30평 때는 17억 이렇게 그렇죠. 분양을 했는데 지금 대출도 안 된다는 얘기 언뜻 얘기했잖아요. 그럼 현금을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현금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렸다. 즉 신축 아파트에 대한 열망 충분히 이게 뭐 가치 있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몰렸을 거잖아요. 이 돈을 주고도 더 미래 가치가 더 상승할 거다 보는 거죠. 그쵸. 무엇보다 현금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오히려 이렇다 보니까 진짜 뭐 고소득 직종 내가 돈을 연봉이 얼마든 상관없이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진짜 목돈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그림의 떡인 시장이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잠깐 뭐 좀 주춤하다 해도 이런 청약 시장들을 보면 열기가 어마어마해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지금 현재 죽지 않았다. 청약 시장에서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전망까지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오늘 출연해 주셨을 때 청약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서울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주요 입지는 더 희소성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몰릴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투비부동산 컨설팅의 대표 강사죠. 이 김재경 소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우리 소장님, 이 TMI 출연하셔서 소감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뭐 얘기를 뭐 기준 없이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방송 출연할 때는 약간 좀 흐름, 목적성이 있는데 좀 자유롭게 토크를 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원래 이 TMI 아마 방송 몇 분이나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방송 꽤 길게 했어요. 네네. 진짜 TMI. 오히려 막 진짜 뭐 청약 시장에 대한 5만 가지 이슈들이 아마 한 번씩 다 다뤄보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길게 여기까지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 청약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리 한번 해보자면 너무 길게 얘기했다 보니까 핵심은 서울 청약 시장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해라. 무조건. 서울 신축 아파트는 되게 희소한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에 살려면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청약, 고분양가다 뭐다 얘기해도 실질적인 신축 아파트들 가격대를 봤을 때 충분히 그 미래 가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청약 시장 내 가점 안 돼서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제초한 피한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이런 데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 청약시장은 워낙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합니다. 차라리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이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회를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 정보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이 뜨기 때문에 누구보다 신속하게 저희 정보를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바라고요. 댓글로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정보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 또 그 다음에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TMI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